봄볕, 새벽녘부터 비는 겠다. 벌써 아침에는 성의 막루를 비치고 있으리라. 그러나 시녀들의 방에서 오다이의 거실에 이르는 복도에는 아직도 어두컴컴한 밤이 남아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싸늘한 다다미를 밟고 가서 새수물을 받쳐들고 부르니 유리냐? 수고한다. 방 안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맑은 오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리는 복도에 대야를 놓고 공손히 장지문을 연다. 어제 밤의 피운양 냄새가 허전하게 코를 찔러오고 방 안 아무데도 히로다다가 다녀간 기척이 없었다. 가리아성에서 따라온 유리는 그것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웠다. 이젠 완전히 형식적인 인사나 대면은 끝나 있었다. 아마 오카사키의 중신들은 금슬이 좋아서 반갑군 이런 소리를 주고 받고 있겠지. 둘이 나란히 그들을 만날 때 히로다다는 짐지 다주 만족한 채해 보였다. 어쩌면 가야인까지도 수천여로 있는 오다이를 모르는지도 몰랐다. 사실 첫날 밤은 같이 지내기는 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히로다다는 누구의 눈에도 아내의 그 차가운 무시를 아는 자는 없다. 오다이 자신도 원래 그런 거인 줄로만 알고 아직은 두려움을 모르는 듯이 유리에게는 보였다. 유리는 옆방에서 숙직을 해서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를 죄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유리도 물론 남자는 모른다. 하지만 가리아의 노녀에게서 자세하게 그런 경우에 지시를 받고 온 것은 오다이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뜻인 모양이지만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히로다다는 오다이와 한자리에 들어가자. 피곤하다. 고 먼저 내뱉듯이 말한 다음. 당신도 필요하겠지 나도 졸려. 단지 한마디 했을 뿐 이윽고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침에는 유리와 고사사가 화장실로 오다이를 안내하여 부지런히 몸단장을 돕고 있는 사이에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내전의 관습이 가리아와 오카사키는 너무나 달라서 이 점도 유리를 당황케 했다. 가리아에서는 밖과 안에 차별이 엄하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주도 결코 시종을 거느리고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가 밖에 얼굴을 내미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것이 오카사키에서는 측실인 오이사의 방에까지 가끔 중신이나 시중드는 하인이 찾아온다. 히로다다 자신도 시종을 데리고 안에 들어갔고 안에서 밖으로 여자를 시켜 심부름도 보냈다. 개 중에서도 제일 유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온다는 예고도 없이 불쑥 히로다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일이었다. 그런 때는 유리도 고사사도 어리둥절해한다. 그러면 히로다다는 부인 방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오히사의 방으로 쓱 사라져버렸다. 19살 난 유리는 그럴 때마다 찡하니 가슴이 아팠다. 16살 난 대감과 14살 난 마님 어느 쪽도 다 아직 터놓고 사귈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에서 또 한 가지 의문도 솟아올랐다. 오이사가 오다이님에게 빈발해서 대감을 이리 안 보내는 것은 아닐까. 유리는 아침에 오다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대야를 그녀 앞에 들고 가서 세수하셔요. 일부러 외면하며 화장실로 물러갔다. 오다이는 이부자리에서 한 무릎 내려와 세수를 한다. 조용한 방 안의 방울소리 같은 물소리가 가냘프게 울리고 이어 화장실로 내려간다. 고사사도 유리와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다. 유리는 평소에 입는 옷과 화장을 담당하고 고사사는 머리를 만진다. 이윽고 화장실에 내려온 오다이를 보니 머리는 물론이고 옷 하나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것이 더욱 슬펐다. 유리가 살며시 뒤로 돌아가서 옷에다 손을 대니 어젯밤 대감님께서는 하고 순진한 목소리로 오다이는 묻는다.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침에 예의로서 묻는 말이지만 질문을 받는 쪽은 가슴이 아프다. 바깥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좋다. 하지만 어젯밤엔 바깥에서 자지 않았었다. 내 건너방에서. 대답해놓고 퍼뜩 얼굴을 쳐다보니 오다이는 인형의 미소를 보는 듯한 흐린 티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이사에게 좋도록 전해줘. 하고 가볍게 말했다. 그 순진함은 유리의 마음에 한층 더 비극의 깊이를 전해준다. 옆에서 고사사가 참견을 했다. 대감께선 어째서 마님에게 안 오실까요? 유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여느 때 같으면 고사사님 조심해요. 하고 말할 일이지만 오늘은 왠지 유리의 혀가 움직이질 않는다. 묻는 쪽도 순진하고 질문을 받는 쪽도 순진하였다. 오다이가 어떤 말투로 대답할까? 그 흥미도 크게 꿈틀거린다. 글쎄, 오다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고사사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되물었다. 네, 저는 보내주겠습니다. 이 처녀는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담한 소리를 한다. 마님께서 대감님께 오이사 씨 방에 너무 자주 가시지 않도록 호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오다이는 호호호하고 입술을 누르며 명랑하게 웃었다. 하지만 난 분하지 않은걸?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면 가리아가 가볍게 보입니다. 고사사는 재미있는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다가 대감께서 난 그대가 싫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말씀을 고사사는 성이 나려는 눈을 오다이에게서 유리 쪽으로 옮기고 마님께서 훨씬 더 월등하게 예쁘십니다. 알았어, 알았어요. 고사사야. 오다이는 아직도 미소를 지우지 않고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즐거움으로 가슴이 뿌듯하단다. 가야이님을 비롯해서 성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상냥하시지. 가리아처럼 바다에서 건너오는 바람이 없어서 밤에는 편안히 잘 수가 있지.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꾀꼬리 소리에 눈을 뜨지. 대감께서 건너오시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 그대들도 걱정 말고 천천히 이 성에 익숙해지도록 해다오. 이 말을 듣자 유리는 개키던 옷 뒤에 엎어져 소리내어 울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몰랐으나 울음소리도 눈물도 멎지 않았다. 유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다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고사사는 비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리의 등에서 오다이에게로 시선을 옮겨갔다. 오다이와 동갑인 14살 난 이 소녀에겐 노여움은 있어도 아직 슬픔은 알지 못했다. 유리, 한참 무 오다이는 살며시 몸을 구부렸다. 윤나는 기다란 옷자락이 방바닥에 다 수놓은 벚꽃이 우수수 지는 듯이 보였다. 유리, 나 역시 같은 여자이니? 자, 그만 울어라. 네, 울지 않겠어요. 이제 울지 않겠어요. 유리는 얼른 소매자락으로 눈을 누르면서 하지만 마님께서도 그 웃는 얼굴만은 그만두셔요. 유리는 그것이 애처로와 못 견디겠습니다. 오다이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유리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다. 점점 밝아져서 거울 속에 비치는 먼 산의 안개가 벗겨지는데 찡하니 한기가 주위를 차지한다. 오다이가 말이 없는 탓이리라. 용서하세요. 고사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에도 오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사사가 비쳐 보이는 거울 속에서 옷깃을 여민 뒤 걸음을 옮겼다. 두 걸음 세 걸음. 거기서 비로소 돌아보며 오, 또 꾀꼬리가 우는구나. 유리, 고사사, 들었느냐? 네, 두 사람은 귀를 기울이며 지불당 성벽 밖에서 오는가 봅니다. 오라그 근처인가 보다. 저 꾀꼬리는 어째서 성벽에 오는 것일까? 매화꽃이 만발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 네? 그대는 매화꽃이 꾀꼬리를 부르는 것을 보았느냐? 유리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테지. 매화꽃은 그저 잔잔하게 피어 있을 뿐. 별로 꾀꼬리를 부르지는 않아요. 오다이도 하고 앳되게 고개를 갸웃하며 웃고 있어도 괜찮겠지. 응, 유리? 마님, 유리는 와락 오다이의 소매자락에 매달렸다. 순진한 조용함 속에 헤아릴 수 없이 강한 힘을 간직한 오다이에게서 오늘도 유리는 훈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고사사도 알아들었는지 덩치는 오다이보다 더 큰 이 새끼 비둘기 벼랑간 두 손을 짚더니 용서하세요. 버릇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릇없이. 하고 울기 시작한다. 괜찮아. 다 내 몸을 생각해서 하는 일 아니냐? 나는 행복하니 걱정들 말아라. 투명한 목소리로 말하며 돌아서자 오다이는 깜짝 놀라 옷자락을 끌어모았다. 언제 왔는지 문 앞에 히로다다가 서 있었다. 물론 오이사의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인 듯 아까부터 세 사람의 대화를 거기서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다이가 시선을 마주친 다음 얌전하게 목덜미를 보이며 절을 하자. 똑똑한 체하고 내뱉듯이 말하고는 획 돌아섰다. 그 뒤를 오이사의 시녀 하나가 두 소매로 칼을 받쳐들고 바깥채와의 사이에 있는 문까지 따라갔다. 오다이는 그것을 앳된 미소로 바라보았다. 오다이 역시 봄의 처녀였다. 두 손으로 살짝 젖가슴을 안으면 그곳에는 희미하게 질투심도 꿈틀거린다. 그러나 가야인에게서 들어오다이는 이미 히로다다를 알고 있었다. 대감께선 아직도 젊으시다.
내가 따뜻하게 봄볕으로 감싸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을 오다이는 한 단 높은 곳에서 포착하고 싶었다. 여자에게 애절한 이 난세는 남자에게 있어서도 내일의 생사를 헤아릴 수 없는 준엄한 수라장이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모두 부처님과 악기가 같이 살고 있단다. 악기뿐인 사람도 없고 부처님뿐인 사람도 없어. 알겠느냐? 상대편 마음 속에 악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니까. 그러한 어머님의 가르침을 오다이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에서 잡고 싶었다. 히로다다의 마음속에 사는 악귀를 웃음으로 떨쳐버리고 그의 부처님 같은 마음과 제 자신의 부처님의 마음이 만날 날을 명랑하게 기다리자. 렌뇨라는 고승은 제 마음에서 부처님이 떠나려 하거든 열심히 부처님의 이름을 외면서 되돌아오시도록 부르라고 가르쳤다던가. 그 목소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 넘쳐서 여자나 남자나 고통을 모르는 열반 극락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슬픈 전쟁은 계속된다. 싸움이 싫거든 용기를 가지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전도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던가. 오다이는 그러한 용기로 히로다다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론 빗속의 꽃처럼 흔들려갔다. 마음속의 각오와는 다른 곳에다 가끔 황홀한 듯 히로다다를 놓고 있다. 그리고 그 히로다다가 오이사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애절한 고독감에 가슴이 쑤셨다. 그날 히로다다는 6시 전에 시종의 배웅을 받으며 오다이 방에 왔다. 시종이 가버리자 여전히 어딘가 초조한 빛을 보이면서 먼저 유리를 꾸짖었다. 누가 차를 가져오랬느냐. 말하지 않은 것은 내오지 말아라. 유리가 황송해하면 알라온 찻잔을 물리자 오늘 밤은 그대 곁에서 지내겠다. 알겠나? 마치 꾸짖듯이 오다이에게 말했다. 오다이는 네. 하고 대답은 했으나 손은 짚지 않았다. 해맑은 동료의 눈동자로 말끄러미 히로다다를 올려다본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것에 넣을 잃은 무심한 그리움의 자세였다. 히로다다는 그 얼굴에 가끔 도전하는 듯한 시선을 던지면서 그대는 매화꽃의 무심을 배운다고 했지. 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지는 않더군 교만한 말이었어. 황송합니다. 진정 그대가 매화꽃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말하고는 무심히 바라보는 응시에서 부지중에 눈길을 돌리며 히로다다는 딱딱하게 고쳐 앉았다. 나는 꾀꼬리는 꾀꼬리로 돼 색다른 노래를 지저긴단 말이야. 거기에 노녀 수가를 앞세우고 바깥에서 차려온 히로다다의 저녁상이 부산하게 들어왔다. 오이사의 시녀까지 술을 받쳐들고 따라왔지만 오다이는 그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히로다다가 내전에서 술잔을 든다는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이 젊은 성주는 항상 어딘가 중신들에게 신경을 썼다. 선친 기호야스는 자기의 호탕한 기질대로 태연히 술자리의 여자를 시중들게 하였지만 히로다다는 그러한 습관을 무시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무장이 여자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유약함이며 가풍의 문란이라고 엄하게 훈계를 받던 시대였다. 그런데 오늘 밤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술을 가져오게 하여 먼저 스스로 노녀 수가에게 잔을 치게 하고는 다른 시녀가 받쳐든 술병을 보더니 오다이에게도 잔을 쳐라 하고 까랑까랑한 소리로 말했다. 오다이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며 시녀가 내민 잔을 들었다. 그때 오다이의 바른 편에서 고사사가 성큼 한 무릎 나오면서 먼저 저에게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뭐? 히로다다의 눈이 번쩍였다. 날카롭게 고사사를 돌아보며 옷가식기에 술에 독이 들었다더냐. 고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아에서의 습관이 옵니다. 마님, 맛을 보겠습니다. 이 소녀에겐 히로다다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 임무가 더 소중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기색을 보고 히로다다의 미간에 살기가 스쳤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사사와 히로다다를 지켜보았다. 고사사. 오다이의 녹을 듯한 목소리였다. 너는 약간 순서가 틀렸구나 그래. 잠깐 기다려라. 그런 다음 노녀 수가를 돌아보며 대감께서 드실 그 술, 먼저 내가 맛을 보지요. 대감께선 잠깐만. 수가는 섬찟하여 앞으로 나가 오다이에게 술을 따랐다. 히로다다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괘씸한 것 하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맛을 보려는 오다이 속의 자연스러운 동료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오다이는 한 모금 마신 다음 밝은 눈길을 히로다다에게로 돌렸다. 쓴맛이 혀를 쏘았던지 이상 없습니다. 어서 드셔요.
말을 했을 때는 그 눈동자도 입술도 볼도 몸도 사랑스러운 미소 속에 녹아있다. 히로다다는 당황하여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럼 고사사, 이번에는 내가. 예, 고사사는 굳은 표정으로 잔을 들었다. 오다이가 맛을 본 술은 이미 히로다다의 잔에 따라진 술이었지만 이것과 그것과는 술병이 다르다. 고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느다란 몸을 움직였다. 물론 이상이 있을 리 없다. 호호호, 하고 오다이는 웃고 나서 수고했다. 고사사를 위로한 다음 노녀 수가를 돌아보고 이번에는 14살의 소녀답지 않은 엄숙한 태도로 그대는 잘 기억해 두오. 대감께 드리는 술은 언제나 내가 먼저 맛을 본다. 이것을 내전의 관습으로 고칠 테니. 이 말을 듣자 수가는 뜨끔한 듯 부복했다. 히로다다는 순간 멍청해 있더니 곧 이미에 그린 듯한 신경질적인 힘줄을 떠오르게 했다. 히로다다는 오다이의 영리함이 얄미웠다. 자기를 위해 맛을 본다면서 오다이를 위해서 하는 고사사의 행위까지 가풍으로 정해간다. 내전에 대한 일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일체 참견을 하지 않는 습관이니 많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와 같은 소견이 이 소녀한테서 나올 리가 없다. 모든 것이 가야인의 짓이겠지. 그래 좋아 내가 질 줄 아느냐. 히로다다는 석 잔, 넉 잔 잠자코 잔을 거듭한 다음 갑자기 볼을 허물어뜨리며 오다이 난 그대가 부럽다. 어느덧 주인은 캄캄해지고 촛대의 불빛이 취기와 함께 오다이를 점점 더 꿈같은 아름다움으로 물들여간다. 화로가 몇 개 더 불어 있었다. 고사사라고 했지? 여봐라. 고사사 가까이 오너라. 그대의 충성심을 봐서 술잔을 주마. 괜찮겠지 오다이? 네, 저도 부탁드리겠어요. 그럴 테지 그럴 거야 고사사 이리 오너라. 고사사는 아직 교태를 모른다. 딱딱한 동작으로 히로다다 앞으로 나왔다. 무얼 사양하느냐 좀 더 가까이 오너라. 히로다다는 고사사의 눈꼬리가 오이사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문득 야비함을 느끼면서도 다짜고짜 고사사의 손을 잡았다. 일일이 가야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이 어린 계집들을 두 말 못하도록 어리둥절케 해놓고서 웃어주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히로다다였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는 고사사의 어깨에 팔을 돌렸다. 그런 다음 울음을 터뜨릴 듯한 소리로 웃으면서 고사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하타타 떨고 있구나 떨고 있어. 상반신을 초조하게 흔들어댔다. 그대는 예쁘구나. 그대는 오카사키 제일 가는 미인이야. 그대 앞에 나오니 오다이도 오이사도 모란꽃 앞에 들국화만큼도 안 보이는걸. 농담 말씀을, 농담 말씀을. 왜 농담이냐. 나는 진실이야. 안 그래, 오다이? 히로다다는 오다이에게 얼굴을 외면한 채로 나는 고사사를 얻기로 한다. 괜찮겠지? 마음씨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 고사사는 내가 갖는다. 16살 난 히로다다는 그 이상이성을 다룰 줄 모른다. 껴안긴 고사사도 몹시 떨고 있지만 껴안은 히로다다의 볼도 굳어 있다. 물론 좌중은 아무 말이 없다. 모두 이 갑작스런 미치광이 같은 히로다다의 동작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오다이 괜찮겠지? 나에게 줘. 왜 잠자코 있는 거야? 못 주겠단 말인가?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시집 온 지 열흘 아내가 데려온 시녀를 원한다. 이 이상 무참하게 오다이에게 상처를 주고 오다이를 때리는 채찍은 없다. 대관절 오다이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사람들이 침을 삼키는 가운데 히로다다는 마침내 오다이를 돌아보았다. 여태까지의 이상하게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눈길이 아니었다. 억센 고집이 깃든 번들번들 인광이 튀는 그 응시. 이번에는 오다이가 그 시선을 피하듯이 살며시 앞에 놓인 조그마한 소반에 손을 댔다. 오다이의 표정에는 히로다다의 시선을 느끼고 굳어지는 티가 조금도 없었다. 소꿉장난을 즐기는 것 같은 조용한 태도로 무릎 앞에 소반을 끌어당겨 거기다 술잔과 안주로 다시마를 얹었다. 옴지작거리는 하얀 손가락이 눈에 스민다. 수가, 네, 이것을 대감께 드려라. 그것은 히로다다의 청을 쾌히 승낙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수가는 소리 없이 히로다다 앞으로 잔을 가져갔다. 마님께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히로다다는 비로소 웃었다. 마침내 오만한 가리아의 딸을 꾸짖을 수 있은 것이다. 히로다다는 고사사를 놓고 잔을 들었다. 그래 나에게 준단 말이지? 하하하. 그 어린아이 같은 만족의 그늘에는 그러나 어딘지 조그맣게 외로움도 남아 있었다.
이도 또한 자기 의사를 가질 수 없는 인형일까? 아버지의 야심이나 어머니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가? 그러고 보면 오다이의 아무데도 살아있는 감정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때 오다이의 시선이 히로다다 위에 딱 멎으며 대감께 새로이 드릴 청이 있습니다. 뭐 청, 말해보라. 한 달에 2번이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이와 같이 편히 지내시는 일을 내전의 항례로 삼고 싶어요. 이와 같은 주연을 항해로 한단 말이야. 네, 오다이는 황홀한 듯 대답한 다음 이봐요. 수가, 고사사, 모두 같은 생각일 테지? 대감께서 이와 같이 장난을 하시는 모습을 뵙고 있으니 마음이 커다랗게 열리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히로다다는 뜨끔하여 잔을 놓았다. 그럼 그대는 아까 그 일을 나의 장난으로 취급하려는 건가? 어떻게나 잘 아시는지. 호호호. 좀 더 장난을 즐기시는 모습을 뵙고 싶어요. 너희들도 그렇지? 이 말의 분위기가 확 부드러워졌다. 히로다다의 안색이 또 변했다. 이처럼 교묘하게 피해버리니 더 트집 잡을 방도조차 없었다.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히로다다를 굴복시키려고 이상한 부드러움으로 밀고 온다. 좋아, 좋아. 알았어. 하하하하. 자칫하다간 자신의 당황이 드러날 것 같아. 모두들 보라. 내가 한번 춤을 추겠다. 젊은 히로다다는 성큼 일어서서 부채를 펼쳤다. 아버지 기요야스가 돌봐준 고아과 춤이다. 잊는다는 것은 풀 이름으로 들었건만. 잊는다는 것은 풀 이름으로 들었건만. 왜 이 몸이 참아야 하나. 춤을 추면서 히로다다는 까닭없이 울고 싶어졌다. 천연덕스러운 오다이의 순진스러움 속에 미움과 가련함이 이상한 형태로 뒤얽힌다. 춤을 다 추고 나자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식사를 끝내고 나는 잔다. 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유리의 볼이 발글에 물들었다. 고사사를 재촉하고서 오다이를 살그머니 보고는 얼른 잠자리를 마련하려 일어섰다. 무늬 없는 흰 비단 이불이었다. 이불 속에서 엿보이는 히로다다의 피부는 취기가 몸속에 스며 이것도 역시 도자기처럼 창백하다. 살짝 감은 눈꺼풀이 꿈틀거렸다. 순순히 오다이를 사랑한다면 지는 것 같고 무시한다는 것은 가슴이 답답했다. 훈훈히 사양내음이 감돌며 부드러운 향기 속에 오다이의 몸뚱이는 살아있다. 이 지방 제일 간다는 이 아름다움에 빠진다는 것도 분했고 마구 먹어치우고서 태연히 있을 만한 거칠은 신경도 갖지 못했다. 오다이, 내 그대는 이 히로다다의 잠든 목을 베러 왔지. 차츰 오다이에게 사로잡혀가는 자기 마음의 변덕스러움에 화가 치밀었다. 한껏 학대해보고 싶은 감정과 끌어안고 울고 싶은 심정이 한데 엉키어 서서히 히로다다를 괴롭혔다. 나는 이런 바늘 방석 같은 잠자리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잠자리를 바늘이라고 하셔요? 그렇잖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 옆방에서 유리랑 고사사가 숨을 죽이고 감시를 하고 있지. 오늘 밤에 나는 그대의 볼모. 오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오늘 밤뿐이 아니지 앞으로 나는 내전의 볼모야.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자 이불이 사르르 흔들리며 따뜻하고 조그만 손이 히로다다에게 매달려 왔다. 히로다다는 숨을 삼켰다. 이 여인의 이것은 백기를 뜻한다. 봄을 향해서 피는 자연의 꽃의 마음인 줄은 모르고 히로다다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또다시 가리아에 대한 심한 적개심이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히로다다는 이불 속에서 살며시 오다이의 손을 잡고 어깨를 더듬었다. 어디나 손바닥 속에 쥐어진 참새처럼 뜨겁고 가냘프게 떨고 있다. 온몸으로 애무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 오다이의 손을 난폭하게 뿌리쳤다. 오다이와 그녀의 아버지 다다마사를 착각한 잔인스러운 복수의식이었다. 이런 기분 나쁜 자리에선 잠을 잘 수 없어. 나는 오이사의 방으로 간다. 스르르 이불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아, 가늘게 오다이의 목소리가 새었으나 그것은 저금의 히로다다에게 야릇한 쾌감을 줄 뿐 붙잡을 힘은 없었다. 옆방에서 유리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고사사와 노녀수가는 셋째 방에서 숙직을 하고 있다가 이들도 당황하여 일어나는 기척이었지만 젊은 성주는 성큼성큼 복도로 나가버렸다. 오다이가 시집 온 뒤부터 오이사의 방은 시녀들 방 건너편으로 옮겨졌다. 히로다다는 그 방으로 무엇에 홀린 듯이 들어갔다. 별로 오이사가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그 증거로 맞아들이는 오이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 히로다다의 망막에 살아있는 것은 오다이였다.
오늘 밤은 만인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오이사가 원망하듯이 중얼거리자 히로다다는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찼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나는 이 성의 주인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티어 선 채 비로소 오이사를 발견한 듯한 투로. 오이사냐. 불쑥 말하고는 휴 어깨를 내려뜨렸다. 히로다다의 눈에 비로소 또렷이 오이사의 모습이 비치고 거기에 오다이가 포개어졌다. 처음에는 질투심이 없느냐고 자기 쪽에서 책망한 오이사였었다. 그 오이사가 지금 보니 질투와 체념과 교태 속에 야릇한 자신을 엿보이고 있다. 히로다다의 밤중 방문이 연상 연인의 가슴에 무엇을 갖다 주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오다이와 오이사를 비교하고 있었다. 주무시지요. 음. 아직 밤바람이 찹니다. 히로다다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멍청이 서 있었다. 오이사의 전신에 조그마한 승리감을 감출 수 없는 여자의 기쁨이 넘쳐 있다. 이 기쁨이 오히려 히로다다를 거절하면서 말했다. 만약 오이사의 어디엔가에 오다이에 대한 동정이 있었다면 그 반대였으니라. 오다이님은 하고 다시 오이사는 말했다. 대감께서 납시자 매우 명랑하게 맞이하셨다지요. 그것도 동정이나 위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쌀쌀한 승리의 울림이었다. 히로다다는 다시 한번 오이사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다 오다이를 포개어보고 이번에는 무척 당황했다.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는 오이사와 무심한 현명으로 움직이지 않는 오다이의 슬픔이 히로다다의 가슴에 아름다움과 추한 그늘을 선명하게 만들어갔다. 히로다다는 오이사에게 획등을 돌렸다. 아, 이번에는 오이사가 가냘프게 한숨 짓는다. 나는 공연한 적을 만들 뻔했구나. 그것은 오이사에게 하는 변명이 아니라 오다이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소리였다. 히로다다는 허공을 응시하며 또다시 싸늘한 복도로 나갔다. 바람이 이는 듯 들의 소나무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유리와 수가가 깜짝 놀라며 그를 맞았으나 히로다다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매서운 침묵으로 침실에 들어가 다이 하고 불려놓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하얀 이불 속에서 검은 머리만이 내다보이고 그것이 세차게 물결치고 있다. 아직 14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다. 다이. 그는 그 머리맡에 살며시 몸을 굽히고 용서하라 내가 나빠서. 이렇게 말하자 별안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히로다다는 술버릇이 나쁜 모양이야. 앞으로는 삼갈게 용서하라. 이불이 더 한층 세차게 떨리더니 거기서 살며시 오다이의 얼굴이 내다보였다. 눈 언저리가 젖어 있다. 인매에는 감정에 이기려는 의지가 슬프게 일그러져 있었다.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네, 네. 내가 나빠서 울지 마. 이 대화는 옆방에 있는 유리와 수가에게도 환히 들려갔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서로 발글에 볼을 물들이며 즐거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봄볕은 마침내 꽃을 품는 모양이다.